셀트리온 2025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2026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합니다. 매출은 21%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39.8%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4회전으로 느린 편이고 PBR은 2.6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합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사업 개요입니다. 바이오 시밀러인 램시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개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 대한 글로벌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부터 말씀드리면은 20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7,747원 인상이 상승이 됐습니다. PBR은 2.6 상태입니다. 주가 전망으로 봤을 때 그 실적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겠다. 이 실적 임팩트라는 거로 제가 기준했을 때는 한 25%는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24.44%가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6.67%,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 외국인이 23.23%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가 5% 하락은 요걸 기준해서 봤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전문적인 소견이라기보다도 개인적인 어떤 그 지적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루프트 회계 분석 결과 매출이 2조 9,286억 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는 6.9% 감소했습니다. 그 갭이 플러스 14.2%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판매 가격이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수르풋율은 92.5%로 1.1% 하락했습니다. 이 수르풋율이 92.5%라는 얘기는 100원을 팔면 92원 50전이 남는다. 원재료 가격은 7원 50전뿐이 되질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운영경비는 1조 6,267억 원으로 2.9%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67로서 전년도 2.07에서 0.4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조 837억 원으로 39.8%가 감소했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647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은 37%로 11.5%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 영업이익은 24.1% 감소한 거로 결산이 됐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조 818억 원으로서 2024년보다 191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114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매출 변동과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21%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5% 감소면은 나름대로 좀 노력은 했지만 좀 더 내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원가합계상으로는 뭐 결과가 안 좋겠지만은 스루풋상으로는 재고를 감소시켰어야 될 것입니다. 매출이 98% 증가했었는데 2024년에
35%를 그때 또 줄였어요. 그런 경우도 있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 플러스 1316억 원이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 2513억 원, AB를 합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829억 원으로 53.5%나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9% 감소했고, 운영경비 1조 6267억 원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1조 1618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이 1.8% 감소했고 하락했고, 생산 비율은 1.8%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의 비교입니다. 일본은 표준이고요.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고, 두 번째는 비성분 증감액이죠. 갭이 602억 원이나 되는데 불명이 그 WCIA인 것 같은데 써놓은 걸 보면은, 그래서 그 전체 재고자산인 것 같다. 그래서 BWCI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그래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167억 원. 이것이 무엇인지는 합리적으로 추적할 방법은 찾질 못했습니다. 2023년의 차이는 1조 5천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헬스케어 합병 재고로 추정이 됩니다. PQ 총 제조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여전히 틀립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89억이 나갔으면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거꾸로 1148억 원이 감소했죠. 그러면은 차이가 증가 또 확대돼서 1238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해줘도 1042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로 어떻게 그 공시가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어쨌든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 감소액,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입증이 되겠습니다.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3,650억 원으로 8.3% 증가했습니다. 직원수는 3,153명으로 252명이 증가했고, 전년도에는 372명이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임금은 1억 1,580만 원으로 0.3% 감소했는데, 직원이 신입사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6,918억 원이 나가서 15.6% 증가했고, 지급수수료는 24.8%가 감소했습니다. 상시 고용 직원의 존재는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핵심 요소라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4회전 4.3% 하락했고, 스루픈율은 1.13%가 하락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은 순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5.3%로 4.1% 감소했고, 총자산 회전율은 0.13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 역량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업 구매 평가지표로 현금 버퍼율은 31.1%로 여유 있게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0.8회전. 이렇게 수금 속도가 느린지 재고 회전율보다도 또 수금이 낮다는 얘기는 영업사원이 수금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수금을 못하니 원재료 가격 구매한 것도 대금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퐁 ROI 자본 회수율 6.2%로 4%가 하락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분야는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도 구두로 이렇게 떼우고 제품 가격 추이도 떼우고 또 뭐 상호 계약 내용에 따라서 기재하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한계라는 거죠. 이 가격들을 공시를 안 하니까 그 투명 회계를 입증해 싶고도 입증이 불가능하고 1단계에서 3단계 이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금액의 갭들이 크기 때문에 그 재고자산 회계는 투명하지 못하다.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은 매출원가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금 흐름 지표는 도망갈 길은 없을 겁니다. 단기 순이익이 8,475억 원인데 EAT 세후 현금 순이익으로는 1조 2,89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돈은 7,144억 원, 최종적으로 4,829억 원의 현금이 유출되었습니다. 비유동자산에 8,08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으로써 채권자한테 1조 4,299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15.3%가 되겠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이 1조 원가량이 나갔는데 그 내역을 찾아보면은 우측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주식 매입으로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자기 주식을 소각하든지 주식 배당을 현금 배당은 안 하고 주로 주식 배당을 쭉 해왔던 기업인데 자기 주식 매입을 함으로써 그 주가 상승을 도모한 것으로, 그리고 사업결합에 의한 변동으로 13조 원이라는 그 주주 돈이 헬스케어죠. 이 돈이 유입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는 납입자본 성장률 1.2배,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34.1%, 헬스케어하고 합병을 하면서 이제 다시 카운트를 해야 될 상황이네요. 2025년 실적을 토대로 2026년 매출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매출 실적이 79%밖에 되질 않습니다. 2024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 스루풋으로 예측해 보면은 운영경비가 2.9% 내려갔었는데 2026년도는 2% 상승한다고 봤습니다. 뭐 경제 성장률 좋게 봤을 때 그 정도 보는 거고요. 의약품 바이오가 잘 나간다고 하니까 영업이익은 5%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좀 공격적인 목표를 잡았을 때
요것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3조 원으로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매출 증가율이 3.2% 증가하기 때문에 스르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이므로 동일하게 3.2%를 적용하면은 1 더하기 3.2% 해가지고 매출 재료비율이 7.5%밖에 되질 않으니까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하나의 납품 단가라고 한다면은 300만 원에 팔게 되면은 111만 5,500원 남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1.4회전인데 더 좀 노력해서 1.5회전까지 올릴 수 있다면은 매출 단가는 317만 4,951원으로 인상 효과가 있어서 운영 경비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23만 3천 원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기준으로 생산 재료비도 매출 증가율 비례로 생산을 더 한다고 보고 가공비가 1.4%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비율만큼. 그리고 재고가 감소했을 때하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증가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비싸게 팔아야 되고 300만 원 넘게 톤당 이걸 원 단위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좀 낮게 팔아도 목표 이익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스르프처럼 300만 원에 팔기로 했다. 좀 부풀림 견적을 해가지고 한 영업시계 사고방식으로 따지면 한 287만 원에 팔면 되는데 그런데 300만 원에 판다고 한다면 한 93만 원 남는데 스르풋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 증가를 시켰을 때는 한 100만 원 돈으로 남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이 경우는 매출 증가를 시키면 그만큼 재고가 감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르풋보다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비교하는 표가 300만 원에 팔았을 때 스르풋이 정당한 이익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죠. 111만 5,500원이 남는데 재고 감소할 때는 원가 회계에는 93만 원 남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120만 원 원가 회계보다 더 영업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판매 노력을 더해서 추가 판매를 해서 생산은 더 안 하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재고가 감소하기 때문에 스르풋은 123만 3천 원 이익이 나도 원가 회계에는 100만 원 돈밖에는 영업이익이 안 난다. 그래도 이 재고 감소 93만 원보다는 올라가지만은 더 안 팔아도 재고가 증가할 때는 더 남게 되어 있는 이상한 나라가 원가 회계가 되겠습니다. 항상 재고가 증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잘못된 세계가 원가 회계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SG 관련해서 나왔지만은 쓰레기통에 버리자 ESG 용어 이런 것들이 일반 언론 매체에서 난다고 잘 드문 더 PR이라는 데서 2023년도에 그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저는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